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게 웬일이에요. 드디어 운전자가 환영할 만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5030 정책 불편하고 답답하고 짜증난다는 소리 많았잖아요. 이게 드디어 개선된다고 합니다. 일단 이 소식을 짚어볼 거고요. 그런 얘기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들 5030이 답답하다고만 하지 정작 왜 잘못됐고 어떤 게 문제인지, 그리고 진짜 필요한 해결책이 뭔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까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시속 50km였던 도로의 일부를 60km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좀 헷갈릴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도로가 포함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합리적으로 잘 결정한 것 같은데요. 일단 보행자가 거의 없는 곳부터 우선 적용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제일 대표적인 곳이 한강다리죠. 보도가 없거나 보행자가 접근하기 어렵거나 보행자가 적은 곳, 그래서 속도를 올려도 안전사고 위험이 적고 차량 흐름도 원활한 곳부터 우선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사고 내려고 작정했냐? 이런 비판하고 기존 정책을 무조건 바꾼다는 비판도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알아야겠죠. 이번에 속도가 60km로 올라가는 곳이 총 20개 구간입니다. 서울시계 안에 있는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와 같은 한강다리 17개 구간이 있고요. 현릉로 내곡 IC부터 위례터널 입구까지 도림천 고가, 보라매 고가 등 일반도로 3개 구간입니다. 거리로 따지면 총 26.9km가 개선되는 겁니다. 대신 청담대교는 빠졌습니다. 여기는 애초에 자동차 전용 도로라서 제한속도가 80이거든요. 제한속도가 40 이하인 잠수교, 광진교, 잠실철교 이런 곳들도 빠졌습니다. 여기는 기존 제한속도가 유지될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바꾸는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서울시가 작년 10월에 5030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응답자 중 70%가 정책 시행 취지 자체에는 공감했는데요. 응답자 중 90%가 일부 구간은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이런 거죠. 5030 정책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고요.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거나 보행자 통행이 적거나 교통량이 한산해서 굳이 5030이 필요 없는 곳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주로 제한속도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칭찬할 만합니다. 사실 5030의 취지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아파트 단지같이 어린아이들 통행이 많은 곳 있죠. 이런 곳에서는 속도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속도가 느릴수록 운전자가 위급 상황에 반응하기도 더 좋고 차가 완전히 멈출 확률도 더 높으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진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문제가 5030 정책만 한다고 해결되냐 이겁니다. 운전자들이 5030을 비판하는 이유가 뭔가요? 단순히 속도가 줄어서 그런 게 아니죠.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5030 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였나요? 보행자를 보호하자는 거였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과속하다가 속도에 못 이겨서 인도를 잘 걸어가고 있는 보행자를 덮치거나 신호 위반을 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거나 이런 건 진짜 문제가 맞죠. 그런데 기존에 5030을 적용했던 도로들 중에서 의문이 생기는 곳들이 꽤 많았습니다. 왕복 6차로 혹은 8차로 도로, 그리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까지 5030을 적용할 필요가 있었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예요?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은 명확한데 왜 운전자는 보호하지 않냐 이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요? 무단횡단 사고입니다. 한문철TV 같은 거 보면 자주 나오죠. 사람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자가 갑자기 나오거나 캄캄한 밤에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왜 강화하지 않냐는 겁니다. 약간 씁쓸한 말이지만 가장 확실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벌금을 확 올려버리든지 아니면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과속 같은 위법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기본적으로 무단횡단자가 불리하기 시작하는 법령을 만든다든지, 이러면 무단횡단자 숫자가 확 줄어들걸요. 2019년 기준으로 무단횡단 사망자가 456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 10명 중 3명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무단횡단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운전자들은 대체 무슨 잘못이에요?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서 사고가 나면 그 트라우마는 누가 책임질 건데요? 5030을 시행하면서 무단횡단자에 대한 처벌까지 강화했다면 진짜 좋은 정책이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왜냐면 무단횡단도 엄연히 불법이거든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 때문에 기존에 문제가 없던 제한 속도를 낮췄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쉽게 비하면 이런 거죠. 우리 동네에 도둑이 극성이래요. 그러면 그 도둑을 잡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문을 잠그지 않고 잔 주민들을 잡아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두 번째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괜히 예상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혈압이 좀 오르실 겁니다. 왜냐면 다
내가 낸 세금으로 처리하는 거니까요. 자, 제한 속도가 바뀌었다고 생각해볼까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걸 바꿔야 할까요? 일단 속도 표지판을 바꿔야 하고요. 도로에 쓰여있는 글자 페인트도 지우고 다시 칠해야 합니다. 도로에 내장되어 있는 속도 감지 센서도 세팅값을 바꿔야 하고, 그리고 제한 속도가 바뀌었다고 홍보도 해야 합니다. 세금으로 처리하는 일 외에도 기업들은 내비게이션에 바뀐 속도도 반영을 해야 하고, 이게 다 맞아떨어지기 전까지 운전자들은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가끔 내비게이션하고 실제 제한 속도랑 차이 나는 경우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도로를 다시 정비하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갈까요? 교통 표지판 하나 바꾸는 데에 드는 돈만 해도 상당합니다. 관련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도로 표지판을 바꾸려면 문구를 수정하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설비 비용도 들어가죠. 일단 여기에만 최소 30에서 5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지판 교체 비용을 보면요, 일반 이정표 교체 비용이 7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속도 제한 표지판은 이정표보다 작으니까 비용이 덜 들어가겠죠. 그래도 최소 몇백만 원은 든다는 거죠. 카메라 옆에 있는 표지판하고 몇백 미터 전에 있는 안내 표지판까지 바꿔야 하니까요. 국토부한테 표지판 점검하고 교체하라는 명분으로 배정되는 예산이 있거든요. 이게 2016년 기준 70억 정도였는데 기존에 있는 표지판 정비하는 데에만 써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을 잘못된 걸 바꾸는 데에 더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 제한 같이 다양하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정책은 애초에 욕 안 먹게 설계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 굉장히 많은 도로가 이미 50이나 30km로 바뀐 상태죠. 앞으로 다시 상향해야 하는 도로가 계속 나올 건데 이걸 바꿀 때마다 내가 낸 세금이 계속 쓰인다고 보면 되는 거죠. 당장 이번에 20개 구간이 교체된다고 하니까 여기에도 엄청난 세금이 들어갈 겁니다. 세 번째는 결국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같이 개선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를 무시해버리면 욕을 먹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5030도 무단 횡단자 처벌까지 같이 강화했으면 욕을 덜 먹었을 거고요.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 투자가 아니라 낭비가 된다는 거죠. 음주운전을 줄이려면 음주 단속만 늘릴 게 아니라 음주운전자 처벌을 확실하게 강화하면 되는 거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줄이려면 제한속도 잘 지키는 운전자가 아니라 횡단보도 주변에 있는 불법 주차 차들부터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도로교통 정책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기관 이름이 국토교통부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교통이 자꾸 뒤로 밀리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요. 이 정도면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미 시작된 걸 바꾸는 거라서 예산이 들어가긴 하지만 굳이 필요 없는 곳까지 제한 속도를 낮춰서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생기는 것보단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빨리 바꾸는 게 낫죠. 1차로 정속주행 문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60조나 된다고요. 이건 8년 동안 무려 2배나 뛴 거고요. 2017년 기준이 60조니까 지금은 더 올랐을 가능성이 높죠. 앞으로도 개선되어야 할 것들이 많은데 도로 상황과 시민들의 불편을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회적인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5030 정책이 운명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